EBS 개념 완성 화학원 18페이지에 있는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1번에 화학의 발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다 읽어보면 적절한지 아닌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사실 5번 같은 경우에 이 버드나무 껍질을 수출한 천연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스피린이 아니라 살리실산이고, 아스피린이 살리실산을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에요. 5번 빼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주위의 물질 가나 다에 대한 설명인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이온을 줬으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NaCl이라고 쓸 건데,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표현하는 식을 실험식이라고 하고, 실험식은 개수가 몇 개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1대1의 비율로 결합해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정확히 몇 개씩 붙어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거의 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경우에 광합성을 얻어지는 탄수화물, 포도당이죠. 나에서 원유로부터 분리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걸 도시가스로 쓰는 LNG라고 말하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말하는 물질, 메테인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NaCl 실험식으로 표현되는 이 분자가 아니다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의 포도당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 알코올이 아니니까 미진이 말만 맞았네요. 3번 19세기 식량위기. 산업혁명이 있어요. 이때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가장 그 극복의 가장 포인트는 공업적으로 뭐였어요?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된 것. 암모니아 대량 생산이 도대체 식량 생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질소 비료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이 비료를 이용해서 식량 생산이 증가되었다. 이걸 만약에 논술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화살표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말로 다 풀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실생활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이다. 암모니아, 나일론, 시멘트가 나와 있어요. 암모니아, NH3. 나일론은 탄소화합물 합성된 고분자 화합물이죠. 플라스틱 같은 계통의 일종의 석유에서 뽑아낸 고분자 화합물. 그 다음에 시멘트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 기억이, 이거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렵겠지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암모니아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질소랑 수소. 그다음에 나는 나일론인데 천연섬유보다 이런 데 강해. 강도가 세요. 마찰하고 구김에 강해. 대신 흡습성, 수분 흡수 같은 걸 잘 못하는 통기성, 이런 게 안 좋은 단점이 있다. 다의 성분, 시멘트의 성분은 시멘트 아까 말했듯이 석회석. 근데 석회석을 가열하면 산화칼슘이 거기에 나와요. 이거에다가 점토 같은 걸 섞은 형태이기 때문에 성분 쪽에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맞아요. 답은 5번이겠네요. 5번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성 질소 비료의 원료 맞아요. 식량 생산 증진에 기여, 고온고압에서 대량 생산 맞고, 그래서 이 온도랑 압력을 조절하는 그 기술의 개발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합성 질소 비료까지도 같이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대량 합성 과정에 촉매를 사용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또 약간 조건을 잘 맞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암모니아 합성 과정의 반응물은 암모니아가 질소랑 수소죠. 당연히 질소랑 수소가 반응물이겠죠. 4번만 틀렸네요. 6번 그림은 섬유 가와나의 마모 강도와 수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마모 강도가 높다는 거는 마모에 강하다는 거죠. 마모는 잘 안 돼. 마모에 강해. 그런데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 그럼 얘가 당연히 합성섬유. 마모는 잘 되지만 수분을 잘 흡수하는 얘가 천연섬유겠죠. 이게 면이고 이게 나일론이겠네요. 그래서 면은 구김이 잘 견디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합성섬유 맞고 가와나의 성분 원소에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니은 디귿만 맞네요. 7번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생산량, 천연섬유 생산 소량하고 합성섬유 대량. 그런데 천연섬유는 뭐가 약할까? 뭘 찾으면 돼.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합성섬유는 대충 천연섬유보다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부분들이 좀 약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부피에 합성섬유가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천연섬유보다 합성섬유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 조금 작은 편.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5번이 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합성섬유에서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찰도 강하고 구김도 강하죠. 구김이 잘 안 생겨. 이 구김이 강하다는 거 구김이 잘 안 생긴다는 뜻이고 강도 당연히 세고 폐기했을 때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더 높아요. 그래서 합성섬유가 이런 게 더 높다. 우리가 수치로 굳이 말하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내면 나머지 하나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사실 이런 걸 앞에서 언급한 적은 없어서 넘어갑시다. 8번 그림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이다. 밥하고 페트병 나와 있는데 밥은 쌀을 말하는 거니까 쌀은 녹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녹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천연 고분자. 반면에 페트병은 플라스틱이죠. 합성 고분자 물질이죠. 여기 고분자, 분자라고 쓰잖아요. 그 분자라고 말한다는 건 공유결합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자라고 말하려면 일단 결합이 공유결합이고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실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물론 이 고분자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지만 하여튼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나에만 해당되는 거죠. 틀렸네. 그다음에 완전 연소하면 얘네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성분에 탄소가 들어있어요. 탄소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말이네요. 9번 건축재료로 쓰이는 이거 생김새 혹시 알라나? 대충 작년에 배웠던 것들 이렇게 구조를 좀 보면 이거랑 되게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규산염 광물하고 되게 흡사하게 생겨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약간 유리나 뭐 이런 류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간은 결정으로 쭉 이어져 있고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런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 물질을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A하고 B는 이게 지금 SiO2면 가운데 있는 A가 Si예요. 교소는 3주기. 그다음에 B가 산소예요. 이거는 2주기죠. 모두 3주기가 아니고 원자과 전자수는 A와 탄소 같다. A는 규소인데 규소는 탄소 바로 아래에 있어요. 똑같이 14족에 해당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답은 2번. 사실 뭐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이 당연히 디귿이겠지만 어쨌든 10번 탄소화합물의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작지만 화합물의 수가 매우 많은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탄소는 뭐예요? 원자과 전자의 4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이 4개라는 의미의 포인트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어. 그런데다가 이 원자 자체가 좀 크게 작다 보니 되게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봐두면 될 것 같고. 11번 그림은 화합물 가다의 분자 한 개당 탄소수와 산소수를 나타낸 것이다. 에탄올 C2H5OH, 메테인 CH4, 아세트산 CH3COOH 중에 하나인데 탄소 혼자가 하나인 거 당연히 뭐야? 이게 메테인이죠. 이게 가네요. 그 다음에 탄소 혼자 2개인데 산소 혼자가 하나인 애가 에탄올. 이게 다. 그 다음에 2개인 애가 아세트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분자 한 개당 총 원자수는 나는 아세트산은 원자가 몇 개 들었어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요. 그 다음에 다는
둘,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네요. 그럼 나가 다보다 큰 게 아니네. 맞지? 아세트산이 더 많을 것 펼쳐서 우리가 쓰는데 시성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에탄올이 훨씬 원자수가 많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의 숫자. 근데 생김새를 좀 펼쳐서 그려야 편할 것 같아요. 다하고 가를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탄소 하나가 공유 결합 4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는 탄소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에서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 수를 물어봤어요. 가는 탄소 하나가 수소랑 4개 결합했습니다. 4개.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빼고 나머지를 다 세보면 5개. 그래서 다가 더 크다라는 말이 맞네요. 그리고 나와 다는 알코올이야. 근데 나는 이거 뭐예요? 카복실산이라고 우리가 카복실산 이렇게 불리는 애예요. 알코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 종류에 해당하려면 원래 OH가 있어야 돼. 다는 OH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나는 OH가 아니라 COOH가 있는 거기 때문에 OH만 우리가 그걸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데, 나는 카복실산이라고 불리우는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용기를 잘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사실 여기서 딱 그것만, 이 물질 몇 개만 딱 주고서 그걸 외워라라는 식으로 문제가 늘 나오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걸 깊이 다 들어가기엔 또 양이 너무 많아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어쨌든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만 맞죠? 12번. 다음은 연료,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이동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는 이거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많이 말하는 애잖아요. 뷰테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뷰테인, 프로페인 뭐 이런 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페인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C3H8, 뷰테인도 종종 들어있어요. C4H10 뭐 이런 애들이 들어있고, 가정용 연료 LNG의 주성분은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메테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탕수수랑 옥수수로부터 추출하는 연료,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바이오매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다는데, 에탄올을 많이 여기서 추출해요. 앞에서 에탄올 화학식 썼었죠. C2H5OH. 자, 끓는 점 물어봤는데, 끓는 점은 탄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아져요. 물론 그거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경우 그래요. 에탄올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좀 약간 예외야. 그런데 어찌됐든 탄소의 숫자가, 나는 메테인이란 탄소 하나짜리, 가는 탄소가 3개 또는 4개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가가 훨씬 높아요. 나가 높다라는 설명 틀렸고, 나는 분자개당 원자의 숫자가 CH4잖아요. 탄소 하나, 수소 4개 들어있죠. 맞는 말이네. 그 다는 OH,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고,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 13번. 다음은 알코올의 생활 속 용도에 대한 탐구이다. 뭐 저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사실 지금 여기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긴 하지만 사실은 나와 있는 것들을 외울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통합과학처럼. 가에 소독용 의약품,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 소독용 의약품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게 뭐예요? 에탄올이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에탄올은 C2H5OH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에탄올에 대한 설명이니까 분자 1개당 수소 원자의 숫자는 6개, 탄소 원자의 숫자는 2개죠. 그럼 수소 원자가 탄소 원자의 3배다. 맞는 말이네요. 메테인의 수소 원자 대신에, 자, 메테인은 CH4인데 거기 수소 원자 대신 하이드록시가 하나 결합하면 수소 하나 빼고 OH가 붙은 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메탄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완전 연소를 하면, 완전 연소라면 이 성분이 탄소랑 수소잖아요. 탄소랑 수소가 성분이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탄소는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이 생성될 거예요. 산소가 생성된다는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네요. 선생님이 물 분자를 좀 이상하게 썼네요. 첨자가 이게 작아야 된다가 너무 수소만큼 커진 첨자를 써서 다시 써봤어요. 14번. 원유의 분별 증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증류탑은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떤 애들이 얻어져요?
낮은 애들이 위에서 얻어져요. 그래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애가 가장 위에서 얻어지는데, 가장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우리가 석유가스라고 말하는 애예요. 기체의 상태. 그런 애들은 끓는 점이 낮아서 기체로 되게 쉽게 바뀌어 있는 아이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등유가 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휘발유.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게 나프타라는 애예요. 나프타가 그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성분으로 쓰이죠. 이걸 같이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한 개당 탄소의 숫자는 가가 가장 작아요.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일수록 탄소의 숫자가 적어요. 탄소의 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가가 가장 크지 않고, 다는 나프타죠. 아까 말했듯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원료로 사용된다. 그다음에 끓는 점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질 거니까 가가 낮아요. 니은 하나만 맞죠? 그다음에 15번 암모니아 반응, 합성 반응. H2, 그쵸? N2. 이거 뭐 반응식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암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거를 외우고 가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앞에 나온 이소단원 1단원은 정말 외울 거 투성이에요. 알아두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암모니아 합성 반응 이런 거의 뭐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외워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모르겠으면 이 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여기에 쓸 수 있으면 돼요. N2랑 H2를 쓰고 걔네들의 반응을 완결하면 되는 거니까 물질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기도 해요. 자, 16번 광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X 포도당이에요. 포도당도 외워두면 좋겠죠. C6H12O6. 잘 모르겠으면 여기 들어간 재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12개 더하기 6개인데 거기 중에 O2가 6개, O2가 6개 나왔으니까 요거 뺀 나머지가 다 X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화합물 맞고, 원자수 B는 탄소랑 산소가 6대 6이니까 1대 1이죠. 여기 틀렸네. 완전 연소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 그리고 여기는 산소는 연소를 도와주는 데 사용이 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답은 3번. 17번 플라스틱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한 번 굳으면 열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열 경화성 수지. 나는 열을 가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쉽게 가공되는 열 가소성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나는 열에 약한 애예요. 식기 같은 데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식기나 접착제는 열경화성 수지가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가하고 나는 모두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죠. 지금 탄소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다. 증류탑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원유를 증류탑에서 분리하는 모습이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되는 이유가 뭐냐. 자, 가열된 원유를 이렇게 들어가고 특별히 중간에 열을 가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증류탑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제일 뜨거운 애가 올라왔다가 한번 더 부딪히면 열을 좀 뺏기겠죠. 열을 뺏겨서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열을 뺏기면 자기가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보다 온도가 낮아질 수 있어. 그런 애들이 액체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부딪혀도 아직 기체로 있을 수 있는 애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액화되어 증류탑 아래쪽에 얻어지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낮아져도 조금씩 온도가 낮아질 건데 계속 부딪혀도 아직 기체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증류탑
상부로 올라가 액화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된 열로 들어가서 부딪혔을 때 사실 충격받은 열을 좀 뺏겨요. 온도가 조금 낮아져. 그러면 얘가 부딪혀서 자기가 기체일 수 있는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로 바뀌어서 얻어지고, 계속 기체일 수 있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낮아도 기체일 수 있는 애들, 다시 말해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일수록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얻어지게 된다. 알아두면 될 것 같죠? 19번 탄소화물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탄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개다 그럼 당연히 메테인이 여기고, 당연히 프로페인이 여기고, 당연히 뷰테인이 여기겠죠. 이거 가는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말하는 LNG에 해당하니까 가정용 연료, 그리고 나는 이동취사 연료로 많이 쓰이고, 다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져. 그러면 얘는 영하 1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로 바뀌니까 영하로 온도가 뚝 떨어지면 이 액체로 바뀌어서 기체 연료인데 연료가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기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야외에서 쓰기가 어려워요. 맞는 말이에요. 뭐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온도, 우리가 이 끓는 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물을 쉽게 생각해. 우리가 물이 너무 익숙하니까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면 0에서 100 사이선 액체야. 100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 0보다 온도가 낮으면 고체예요. 그러면 지금 25도씨야. 25도씨면 지금 액체인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로 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로 가요. 그런데 지금 25도씨인데 예를 들어 여기 메테인 같은 것처럼 영하 161도에서 끓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미 끓어서 계속 기체인 거잖아. 그럼 25도씨로 와도 계속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쉽게 끓죠. 기체로 존재하는 구간이 길어요. 이것들을 그냥 같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열과속성 플라스틱의 재활용 표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죠. 매립해도 땅에 묻어도 거의 썩지 않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태워. 문제는 얘네들의 주성분이 탄소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사실 유독가스라고 말하는 좀 안 좋은 기체들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재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 알고 있는데 석유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재활용하는 가격보다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더 값이 싸게 드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재활용이 잘 안 되긴 한다라는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21번 아스피린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외울 것까지는 없고 문제에서 여기는 이제 칼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인지 뭐뭐 들어있는지 찾으면 돼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탄소가 들어있는 탄소화물이고, 아까 말했지만 살리실산이라는 그 버드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리고 분자 한 개당 지금 개수 세면 되겠죠. 탄소 원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탄소 원자수가 수소 원자수보다 많네요. 다 맞는 말이네. 22번 표는 원유로부터 합성된 세 가지 플라스틱 가에서 다까지를 구성하는 성분원소, 완전연소된 생성물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구성 원소의 가지수가 이게 플라스틱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탄소가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소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얘는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다. 그 다음에 완전히 연소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다 똑같아. 그러면 다 뭐하고 뭐만 생겨요? 이산화탄소랑 물만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이 무언가 선생님이 색칠해놓은 이 아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얘가 연소해서 산소랑 만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줄 알았는데 안 만들었어. 그럼 이 아이는 뭐겠어요? 연소를 도와주는 산소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다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모두 CO2나 H2O니까 2원자 분자가 아니라 몇 원자 분자예요. 원자 3개씩 들어있는 3원자 분자가 될 거고, 가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같아요. 그리고 다는 질소가 아니라 산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질소를 포함했으면 아마 NO2, 뭐 NO 이런 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만들어지고 딱 원소 생성물이 다 똑같이 2개씩만 생겼다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원소는 연소를 도와준 산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니은 하나만 맞는 말이네요. 자, 여기 부분이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공부하기 힘들긴 하지만 또 외우면 그걸로 끝이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라 좀 화학에 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금 꼼꼼히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